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페이지가 190페이지, 19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신제살하고 제살태과를 좀 배우셨는데요.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식신제살하고 제살태과의 차이점을 일단 차이점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제살이라고 하면은 음, 그 관살이 많을 때 인성이 있으면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상생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경신생 경진월이다. 진월에 갑목일간이죠. 갑목이죠. 갑자일주에 태어났고 시가 그러면 그냥 갑술시라고 보죠. 이런 경우 이렇게 관살이 많잖아요. 그죠? 관살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화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인성을 쓸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화를 쓸 것이냐 인성을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술 중에 있는 정화는 약하고 이 신자진 수국의 이 자수 인성으로 해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되고요. 만약에 이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고 만약에 시가 다른 시다라고 하면은 인성이 없고 식상이 있으면 제살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 상태에서 여기가 갑오일주다. 갑오일주 갑자가 아니라 갑오일주고 시간이 갑이 아니라 만약에 정묘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이렇게 관살이 있는데 관살이 이렇게 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상으로 해서 이 관살을 제압해야 된다. 그게 식신제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식신제살이고 먼저 예를 든 거는 이제 살인상생 인성을 쓰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살이 중중할 때에는 이 칠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치는 그런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존재들과 내가 타협을 하던가 인성으로 타협을 하던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존재들을 눕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힘으로 꺾을 때에는 식신이든 상관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존재들과 타협을 한다. 이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타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성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인성을 쓴다,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뭐 그 말로써 또는 그 사람의 그 인성이니까 뭐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공격 들어오는 거를 내가 막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격으로서 인성이죠. 그러면은 간판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학위, 자격증 아니면 뭐
변호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성으로서 하는 거고 식상으로 식신으로 제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식상은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나 그러니까 융통성, 언변 이런 걸로 이 제사한다.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식상이 막힐 때에는 관제, 송사, 신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안 되는 거죠. 천간으로 이 정화,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천간으로 수운이 온다. 임수든 개수든 또 지지에서도 뭐 자운이든 해운이든 이런 운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식상이 좀 막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살태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죠. 식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약한 편관을 극할 때, 그럴 때에는 편관이 용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통 그러니까 간목일주인데 뭐 천간으로 화가 떴어요. 이렇게 뭐 병화, 정화 뭐 다 써보죠. 그러면 임목, 묘목, 술토 뭐 경호생이다라고 하면은 편관이잖아요. 편관. 근데 편관이 경금이 오와 있고 인호술에 천간으로 화가 뜨고 화가 떴죠. 그러면은 화가 식상이 그러니까 약한 편관을 심하게 극할 때 이거를 이제 제살태화라고 하고 이럴 때에는 운이 어느 운이 와야 되느냐? 경금을 살려주는 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을 살려주는 운은 이 왕한 화기를 화급금을 화급금 받는 것을 막아주는 토운이 되던가 아니면 경금 입장에서 수가 와서 이 왕한 불을 좀 잠재워 줄 때 그때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관사를 도와주는 관살의 인수는 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살의 식상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이 관살이잖아요. 토하고 수가 희신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용어를 좀 알아보았고요.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생 경우월 갑인일주 을해시잖아요.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인호에 여기 이제 미토도 있고 해미 이렇게 목도 떴죠.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이렇게 을경합도 하죠. 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이렇게 인해 한목에 목 떴으니까 약하지가 않죠. 전혀. 그죠? 약하지 않다. 또한 이 편관을 보고 있는데 을목, 내 양인이죠. 양인으로 이렇게 합사라는 명이다. 그리고 그 화가 강하죠. 그죠? 화에 의해서 경금이 좀 약하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간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조후로서도 갑오 사지니까 조후로서도 해수, 생지가 좋다. 그러면은 수운이 좋고 또한 이 경금을 또 이렇게 을경합으로 제살해주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사주가 조우로서 수가 좋고 그리고 이 사주 역시 일종의 편관이
강하진 않잖아요. 그죠? 편관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왜냐면은 화국에 화급금을 당하고 있고 양인으로서 합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도 정관처럼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운에서 보면은 뭐 기토운은 어쨌든 별 상관이 없죠. 천간으로 뜨니까. 지지의 사운 안 좋아요. 사해충 하잖아요. 그죠? 사운 안 좋다. 토운, 무토운은 뭐 그냥 뭐 그렇겠지만은 진토운은 좋다. 왜냐면은 이게 수잖아요. 수의 기운이 목음은 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우로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묘, 이때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정묘 불길하다. 병인, 역시 인호술에 병화 뜨면은 금이 녹아버리죠. 역시 수도 약해져 버립니다. 인해안목으로 수도 무력해지고 이 을대우는 어떨까요? 을대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살되기 때문에 별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축은 괜찮죠. 축은 괜찮다. 자도 괜찮다. 갑대운 갑대운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은 갑경충을 하잖아요. 그리고 개해 이쪽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조우로서 해수를 받기 때문에 해자축운은 전체적으로 좋게 본다. 하지만은 천간으로 해자축운에서도 세운에서 화해운이 올 때에는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은 어쨌든 이 무진의 진토 시기에는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었고 결혼 잘해서 그런데 이제 운이 좀 쭉 안 좋았죠. 안 좋다가 해자축운에 다시 좀 평 좋은 그런 운을 맞이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경진생 개미월 갑자일주 갑자시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수나 둘, 셋, 수는 맞네요. 갑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이렇게 물 위에 있고 또 갑이 있기 때문에 갑목은 또 약하진 않아요. 약하진 않다. 그러면 편관을 보면은 이 사주가 편관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상생으로 인성, 개수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이 미중에 있는 정화로서 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미중에 있는 정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살인상생을 할 것인가를 일단 봐야 되는데 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자의 수가 이렇게 금수의 세력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 약간 부목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또 간목 입장에서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식상운이 좋죠. 식상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식상이다. 그리고 수가 병이기 때문에 화토운이 좋은 거예요. 화토운이 좋다. 그러면은 화토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미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정화가 살아나려면은 토운도 좋은 거죠. 토극수를 해줘가지고 수의 기운을 잠재워주면은 정화도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운을 보면은 갑신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신 당연히 안 좋죠. 안 좋다. 신강한데 갑목 운은 이게 초년에 이렇게 비거분이 오면은
그러니까 가난하죠.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안 좋았고, 뭐 의류 이때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술 이렇게 오면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병술 이렇게 오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 정대운 좋고 해대운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해대운 안 좋다. 자대운도 별로 안 좋다. 무대운은 당연히 좋죠. 기축에 기대운 좋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주는 재파인 토로서 수를 그러니까 인성을 파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토가 좋다라고 하면은 토가 뭐예요? 아버지 또는 배우자가 되겠죠. 재성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주는 부친덕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월 양력 7월이잖아요. 7월 20일 이후에는 이음이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음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삼복생안에 이음이 생한다라고 해서 음이 많으면 화의 기운이 약하니까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내용은 간목일주에 뭐 토금이 강하거나 금수가 많으면 병정화를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 술대운에 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술을 어떻게 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술이 지지에서 보면은 신자진 수명이잖아요. 그죠? 수명의 인호술은 뭐죠? 역제월이죠. 역제월이다. 그러면은 병술 대운의 이 술토가 역제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제월의 물상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역제월에 이제 술토기 때문에 월살이 뭐예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좋은 옷을 입는다. 그러면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아니면은 좀 출세를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살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 그러니까 뭐 도시 개발로 또 토가 이 양토잖아요. 토가 또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데 이 술토가 재성이 와서 또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신살로 봤을 때 역제월에 그거보다는 겁년반이 용신일 때 더 초대박이 나죠. 그러니까 역제월이 용신이었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살에서는 겁살, 연살, 반한살이 용신일 경우에는 더 이제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다가 그 한 판에 이제 맨 위에까지 정상의 자리까지 한 판에 도약을 하는 게 겁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제월은 역마, 제살, 월살은 어쨌든 운기의 폭은 그렇게 뭐 기복은 말은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가다가 좀 이렇게 팡 터지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 용신운에. 그래서 초대박은 겁년반이 용신일 때 더 초대박이 나는 거고 어쨌든 용희신이 재성이라면 그러니까 재성이었죠. 용신 희신이 재성이었죠. 재성이면은 왕대박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자, 다음 사주는 정미생, 정미월.
갑신일주 을축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주 딱 봐도 토, 화토잖아요. 갑목 입장에서는 미월이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화토가 강하죠. 갑목 입장에서는 설기가 많이 된다. 그리고 미월에 이렇게 화가 중중하게 떴으니까 조열하죠. 그러면은 용신으로서는 조우용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축중개수랑 신중에 있는 임수 되게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수가 살아나는 운이 뭐 금수운이죠. 그렇죠. 금생수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금수운이 오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초년에 이렇게 병호 이런 운이 오면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병호운 좋을 수가 없다. 을사, 그러니까 을 당연히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생화 해주잖아요. 그래도 좀 힘은 되어주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사화가 왔을 때에는 이 사오미의 사잖아요. 근데 사화 마지막에 이렇게 사축으로 해서 세운에서 금수가 오는 그런 세운에서는 사화도 사축 금으로 하면서 아랫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운의 세운에서 금수가 오는 해에는 아랫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사화가 식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말썽만 일으키고 뭐 월급 적게 준다고 뭐 이렇게 어 맨날 뭐 이렇게 뭐 노조에 가입해서 막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운이 이렇게 금수운이 오면은 아랫사람이 애사심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도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먹을 수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 월급 받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열심히 그러니까 오너의 말을 잘 듣고 회사가 잘 크도록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 같은 경우는 좀 잘 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불목 이제 그 일주가 지지에 이제 사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화가 어 그 기신일 때는 기신에는 사화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아랫사람한테 잘 해줘도 이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배신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랫사람이 다시 세운에서 금을 만나서 사축으로 이렇게 변하면 아랫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좋게 변해서 잘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갑진에 이제 이때는 좋죠. 갑진은 좋을 수밖에 없고 진이잖아요. 그리고 개수는 좋은데 묘는 묘미의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임 좋지만은 임목은 안 좋다. 여기 임목이 와서 인신충 하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인성이 녹이잖아요. 망신. 해묘미의 인성은 또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갑목에서는 녹이고 해묘미 목명의 이는 망신이잖아요. 망신이 와서 내 용신을 딱 칠 때에는 망신당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망신이 와서 치면은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신축, 경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식상운이 그러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인수, 금수운이 좋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대운상에서도 이렇게 인대운이다라고 해도 세운에서
금수운에는 그래도 좀 그 도움이 되고, 이렇게 천간으로 임수개수가 떠도 세운에서 화토운이 오면은 그때에도 용신운인데 왜 잘 안 풀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운에서 또 안 받쳐주면 아무리 이렇게 임수개수가 뜬다고 해도 세운에서 화토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는 그래도 불을 잡아주려고 해도 세운에서는 또, 그러니까 또 반대 현상이 생기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어쨌든 크게 봐서는 이렇게 대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세운에서 어떻게 오느냐, 그것도 더 한 번 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금수운이 길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좀 이렇게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식신제살, 제살대과 그 차이점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은, 어쨌든 그 복습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우리 그 용시법 할 때 많이 공부했잖아요. 식신제살, 제살대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